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모현입니다. 제가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AI도 그렇고. 근데 사실 요새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큰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인데 뭐 엄청난 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전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 만들었다. 근데 KF-21은 이제 4.5세대라고 해서 굉장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4세대하고 5세대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F-16, 그죠? F-15 뭐 이런 전투기들보다 뭐 한 4세대 정도였다면, F-35, F-21 랩터 이런 게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되는 그 세대 구분에 대한 게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추적, 관찰하고 교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스텔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미군하고 이스라엘군이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때 B-2 폭격기, 그게 이제 뭐 한 대 3조 원쯤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의 폭격기라고 하는데 스텔스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방공망,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정말 구멍 뚫듯이 그 핵시설의 그 굴뚝에 해당하는 그 배기관을 따라서 폭탄을 연달아 넣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되는 모델, 우리나라 이제 현재는 4.5세대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레이더에 그 탐지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더는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까지 전자파를 쏜 다음에 거기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거를 갖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갖고, 다가오는 물체에 빛을 쏘든지 뭐 전자파를 쏘면 소리도 마찬가지인데, 다가오는 물체는 반사되는 소리가 크기가 점점 커지고, 멀어지는 물체에서 쏘서 반사되는 거는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내 쪽으로 오는지 반대쪽으로 가는지 이런 거를 반사의 파형이나 이런 걸 갖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레이더는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차 앞에 이렇게 본넷 있는데 뭐 까만색 뭐 붙어 있는 게 레이저 빛을 쏴서 그걸 갖고 앞차의 간격, 보행자 등등을 다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또 다 있어서, 가다가 위험이 나타나면 세워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전투기 등등에 쓰이는 레이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쪽 전투기는 10km어치의 거리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50km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발견하게 되니까, 또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제 저쪽 전투기는 대비를 못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일이 사실 얼마 전에 인도랑 파키스탄 간의 전쟁 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를 적의 눈으로부터 숨기는, 보호를 하는 기능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스텔스입니다. 스텔스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저 빛이 나왔을 때 이제 이 기체에서 반사될 때 저쪽에서 쏜 거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시켜버리는 기술. 그래서 이런 스텔스 전투기들은 모양이 어떤 특이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 RCS라고 해서 레이저 반사 면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F-35나 또 우리 KF-21 같은 것도 RCS 굉장히 작아서 뭐 심지어는 날아가는 새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체의 모양 설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이 표면에 뭔가 묻히는 도료, 페인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체에 있는 탄소 성분 같은 것들은 그 레이저를 반사를 시키지 않고 흡수해서 열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점 고도화 시켜가지고 요즘은 레이저 빛을 업솔빙하는 머티리얼, 랩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특수 도료 같은 거를 이제 전투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숯을 잔뜩 바르고 비행을 한번 했다고 치면은 벗겨질 거 아니겠어요? 고온
또 고속으로 주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걸 다시 칠해주고 하는데 굉장히 돈이 들기 때문에 국산화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대단한 거죠. 이런 전투기 기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도, 스텔스 설계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특수 도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업이나 중화학공업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 포항제철만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창원 일대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허허벌판이던 곳들에다가 우리나라의 정밀 기계, 화학 이런 산업들을 막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도 해주면서, 대신에 이 회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무기 생산과 관련된 것도 하나씩 좀 맡으시오 해서, 누구는 화약 공장 만들고, 누구는 전차 공장 만들고, 누구는 포신도 만들고, 그런 산업을 일구어 오신 여러 엔지니어들, 우리의 선배들, 동료들이 참 애써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 이런 감사의 뜻도 전하고 싶고 하는 마음에서 국가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이 그런 데 쓰이는 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하겠다. 네,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모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